한국수력원자력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정상화해야 할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의 매년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손익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라는 것은 그 생산을 해내면은 재고가 있을 수 없는 특수한 그런 성격인 에너지죠. 매출이 그 8% 증가했습니다. 7조 8천억, 거의 9천억 달성을 했고,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보다도 전기 판매 가격은 좀 적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에서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스루풋 회계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1% 정도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조 1637억 원이 달성해서 6%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를 보면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원재료, 이게 이제 그 원전 원료겠죠. 그것이 492억 원이 증가했고, 저장품은 대부분 그 설비 유지 보수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주석 데이터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내서 저 같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도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공시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좀 점잖지 못하게 표현하면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의 그 공시 자세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재고자산 회전율은 1.16, 0.01 회전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또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동일 방향이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하는데, 이 재고자산 말하자면은 그 변동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해석하는 데는 그 제조업으로 기준했을 때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손익계산서에 추정했던 것은 원재료 가격이 전기 가격보다 더 상승했다고 추정한 것 같은 추정은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했고, 원재료 가격 하락, 공시 데이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 전기 가격은 1.3% 상승해 가지고 추정된 모순 논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제시한 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3.44% 떨어졌고요. 결국은 가격 인하 압력이 0.9% 정도 나오는데 실제 그 제품 가격은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모순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면은 필히 존재해야 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것은 전년도에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매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전에서 전기 구매 가격을 후려쳤어요. 그래가지고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그때 이 판매 가격은 덜 인상된 부분을 올해 와서 조금 조정을 해줘서 올해 가격을 내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1.3%뿐이 안 올려준 이런 결과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좀 떨어진 게 다행이네요.
한전 본사 자체는 뭐 레버리지를 꽤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원재료를 보면은 그 경수로 원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원전 그 중수로 원료가 있는데, 에버리지 3.4% 하락을 했는데 작년도는 10.7%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품 가격이 1.3%인데 작년에 원재료 가격이 10.7% 상승했는데 거꾸로 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테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LNG 가격 등으로 그 화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도 석탄 가격이 많이 매우 인상이 돼가지고 화력 발전 모두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줄여보려고 원전이 희생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정가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없고요. 원재료 사용이 48.1%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재료비 성격에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원전 연료 감모 삼각비라는 게 다른 그 업종하고는 아주 독특하게 원재료가 들어가면 그게 100% 쓰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원전 연료의 수명만큼 매년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몇 년을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5년이면 5년 이 정도 그게 이제 수명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거를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이게 그 연간 1조 원 정도 감모 상각비가 나갔다. 이것을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9%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코스트, 그 가공 비율은 금액도 증가했습니다만 금액은 총 그 제조 비용에 대비해서는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 비율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것도 그 재료 가격은 인상이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동평균법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가격은 인상이 된 게 넘어온 게 작년에 2월 돼서 넘어온 재고 금액에서 그렇게 그 가격이 말하자면은 그 재료 원가가 인상이 된 거 영향이 더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인건비를 보면은 6,382억 원이 집행이 돼서 직원이 그 77명 감소했고요. 3분기까지 연봉이 5,1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2%가 또 월급이 깎였어요. 뭐 본봉이 깎였기보다도 무슨 수당이 좀 뭐 깎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연간 한 6,370만 원뿐이 예상이 안 됩니다. 이게 뭔 조화냐 그러면 한전 자체가 또 그 일반 대기업 정도 수준의 그 고임금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원전이 약하게 이거 정책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탈원전을 하면서 많은 기술자들이 또 빠져나간 거 아닌가 고급 인력들이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수력발전소가 우리나라도 꽤 있잖아요. 뭐 그런데 있는 사람들 해서 이게 뭐 중소기업 임금 수준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이거 뭐 근무할 그 동기부여가 되겠는지 아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인적 자원을 달정권에서 냉대했음이 이거 가지고도 그 증명이 됩니다. 왜 달정권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한전 본사가 있는데 한전 본사는 최대 주주가 정부로서 정부의 그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의 그 실적을 감안해서 이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이 4분기 중에 소비자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충분히 그 추가적인 그 전기료 인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 윤 정권 들어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거든요. 진즉 이 문정권 때 올렸어야 되는 거를 못 올리고 계속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뭐 유독 저기 수력 원자력만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연말까지 한 9조 8천억 정도 그 매출이 예상이 되고 그 경우에 한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이란 건 증가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한 번 들어가서 연료를 감모시켜 가면서 생산해 내는 거니까 전력을. 그래서 스르폰율을 2% 정도 좀 올린다. 연말까지 뭐 한 2% 정도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은 한 10조 원대가 되고 그 경우에 한 1조 6천 원이 나오는데 가격 고정을 한다 그러면 한 1조 4천억 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익의 변동 범위는 한 2천억 선 정도로 되지 않겠냐. 아마 연말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은 가격이 고정이 된 상태라면 연말까지 한 1조 4천억 정도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거로 했어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만약 탈원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러면은 한전은 적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가정을 하게 되는데 화력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는 LNG 가격 상승과 석탄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성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달정권 말기 새만금 태양광 및 풍력 사업으로 태양광은 중국산 전북대 교수 얼굴마당 기업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원전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하는 비용들을 이쪽 재생에너지 쪽으로 문정권이 돌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다 중국 놈들한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전북대 교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개인 착복까지는 아니지만은 부당 이익같이 말하자면 영업권이나 사업권을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행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미중이 디커플링 하듯이 원전을 환경론자들하고 디커플링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전은 다시 친환경 산업이라고 유럽 자체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원전 시설보다는 SMR이라는 게 이제 방사능이 안 나오는 방식의 열병합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 방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형으로 해서 이것도 공급망 재설정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후에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찾아내야 되는데 한전 적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친중 정치 태양광 예산 확보 때문이다 하는 거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 3분기 실적을 끝내면서 수력 원자력과 한전 실적을 분석 비교 해보는 것을 별도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 수력 원자력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르프수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